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23년 상반기 일본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2%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승용차 판매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점점 전기차 배터리 투자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4년 1월 다시 전기차 판매량은 49% 감소했으며 반면에 전기차 수입은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이 BYD입니다. 숫자는 아직 적지만 1년 대비 10배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는 23년 하반기 2개월 동안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28,000대를 판매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전체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되지 않습니다. 토요타와 마찬가지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글로벌 평균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은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향후 전기차 경쟁이 다시 시작되게 되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위기 모드에 돌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도 문제지만 배터리도 문제입니다. 4월 SNE 누적 데이터인데요. 파나소닉이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평균 생산량으로 보면 파나소닉은 3기가인데요. 4월은 1기가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기차 판매로 배터리 사용량을 환산한 것이라 배터리 월 생산량과는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최근 경량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파나소닉의 배터리 생산량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테슬라가 파나소닉 배터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원인은 결국 가격 문제라 봅니다. 파나소닉이 증설을 주저하는 이유도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만들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4680 생산을 계속 늘립니다. 6월 6일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에서 5천만 번째 배터리 셀 생산을 축하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면 첫 번째 파나소닉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 LG 엔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천만 번째 배터리 셀 생산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연간 캐파입니다. 누적 생산량을 자꾸 말하는 것은 현재 배터리가 증설되고 있고 램프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진들도 대부분 증설 인력의 사진들입니다. 결국 캐파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현재 시점 24년 2분기에 연산 8.4기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5천만 개는 4기가 생산 능력이고 연산 피크 생산량으로 확대해 보면 현재 8.4기가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천만 개를 생산한 동일한 기간에서 향후에는 1억 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억 셀 생산의 목표는 25년 1월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어떻든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은 파나소닉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를 내재화하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점점 쉽지 않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벤츠가 합작한 ACC가 유럽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현재 상태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원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배터리를 다시 개발한 후 생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최대 전기차 기업 토요타는 어떨까요? 파나소닉에 의존하는 것은 테슬라 사례로 보면 의구심이 계속 커집니다. 중국 것도 써야겠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일본 내에서도 중국산 배터리 사용에 대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BYD를 어떻게 볼 것인지. 최근 BYD가 한국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일본에서 전기차 침투가 적어서, 근데 유럽 상황도 보면 일본도 마냥 중국산만 쓰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 전기차 상황으로 보면 기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전기자동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미 지역으로 확장할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BYD 같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방해하고 있고 일본에 더 우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전기차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혼다 자동차가 먼저 움직이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전기차 생산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연방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내연기관 모델을 만드는 기존 공장에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 캐나다에서 포드, GM, 도요타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차량 조립 공장에 EV 생산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기차 생산에서도 가장 느린 나라가 일본입니다. 중간이 글로벌이죠. 평균까지는 일본 기업들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든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일본 내에서도 문제고 글로벌로도 전기차 침투가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자동차 업계는 북미에서 최신 EV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북미 공장에서 여전히 가솔린 구동 차량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바뀌어야 되지만 내연기관 공장을 EV용으로 리엔지니어링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전기차만 시도한 테슬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전환을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는데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단 전기차 전환이 되고 나면 배터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파나소닉, 한국 3사만이 가능한데 파나소닉의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 소재, 부품 기업들이 총액 50조 원 이상을 현재 북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은 한국 배터리 3사가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캐파가 실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놀고 있는 라인도 있습니다. 자,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요차가 증가하면 또 저가 수주를 할까 염려가 됩니다. 자, 현재 중국 배터리가 빠지고 일본 배터리는 너무 늦고 미국에서의 선택지는 한국 3사만 보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CATL 배터리 생산량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터리 공급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에서 잘 막아주기만 하면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도 계속 커질 것으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